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매곡간입니다. 며칠 동안 포근하더니 어제 저녁서부터 비가 좀 내린 후에 바람이 많이 불고 차가워졌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저희 동네 산책로인데요, 멀리 보이는 산, 저 산이 용인에 꽤 유명한 석성산이라는 곳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이 산책로에 나와서 산책로 주변에 있는 이 풀밭에서 자주 놀고 있습니다. 자주 노는데 이 풀밭에 특별할 것도 없지만 우리 나물 초보자분들이 꼭 만나고 싶어하는 나물들, 뭐 약초라면 약초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유튜버 하시는 분들은 특별하게 나물 어디 가서 채취하지, 어디 가서 보시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뭐 여기저기 많이 다니기도 하지만 들나물들은 멀리 가지 않습니다. 굳이 멀리 가서 촬영할 필요도 없지만 산책로에 오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유튜버들이 올리는 그런 들나물들 다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들나물들이라고 하는 게 우리 집 현관 문 앞에서 볼 수도 있고요, 개천은 어느 동네나 다 이런 하천 다 있습니다. 이런 하천이 뭐 오염이 됐는지 아니면은 주변에 교통 통행량은 많은지 이런 것의 차이지, 하천이 있다면 이 주변에는 어떠한 식물들이든지 자생을 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유튜버들이 찍어서 올렸던 그런 나물들, 약초들, 이런 공간 안에 다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염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지, 내가 나물 공부 해보겠다 싶으신 분들은 가벼운 복장을 하시고 산책로에 나오시면 얼마든지 나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저 밑에 다리가 보이는데요, 다리 있는 데까지 가면서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물 채취해서 먹을 수는 없습니다. 옆에는 교통량이 많은 영동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고요, 여기는 도심이기 때문에 이 공해 오염이 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취해서 먹는다는 것은 조금 꺼려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도 먹고 죽을 정도로 공해 오염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런 곳에 나와서 내가 만나고 싶은 약초들이 있는데 공해 오염 때문에 먹지는 못하고, 그럴 때는 잘 봐 놓으셨다가 씨앗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여긴 하천가잖아요. 하천가에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하천가에 나는 나물들 봉지 하나 가져오셔서 몇 개 채취에다가 내 텃밭에다가 던져 놓으면 1년초 2년초들은 얘네들이 자기들이 1년 2년밖에 못 살기 때문에 씨앗이 상당히 많이 달립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만 키우셔서 텃밭에서 공해 없이 깨끗하게 키워서 나물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보시면 저 산책로가 있고 옆에 하천입니다. 하천이다 보니까 여름철에 우기가 되면, 장마철이 되면 물이 많이 범람하고 해서 하천 여기까지, 저 위에 도로 있는 데까지, 저기 푸른빛 보이죠? 저기 푸른 색 있는 데까지, 초본 있는 데까지 물이 찰 때가 있습니다. 물이 찼다가 빨리 빠지라고 이렇게 배수로를 만들어 놓은 이런 공간인데, 이런 배수로가 있으니까 씨앗이
열이 이쪽으로 전부 다 휩쓸려 나와서 이렇게 나물밭을 만들고 있습니다. 요거는 냉이고요. 요거는 우리가 황새냉이로 알고 먹었던 속속이풀. 요거는 냉이처럼 보이는데 냉이가 아니고요. 요거는 장미과 식물입니다. 장미과 식물 중에 개소시랑개비라고 있어요. 소시랑개비는 양지꽃을 말하는 우리 순수말이고, 개소시랑개비는 외국에서 들어온 귀화식물입니다. 조금 더 커진 것 있으면 확인시켜 드릴게요. 여기도 보면 잔뜩 있어요. 사상자 있죠, 소루쟁이 있죠, 지친개. 지친개 보면 요것도 지친개, 요것도 지친개인데 잎 모양이 다르죠. 하지만 요거는 약간 흰빛이 도는 회백색을 띠는 색이 특징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지하게 써요. 뭐 쓴박이 저리 갈아요. 그 정도로 쓰니까 이제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 나물입니다. 그리고 나물 하시다 보면 요런 털이 많이 생긴 요런 식물 보셨을 거예요. 냉이도 아닌 것이. 어떤 분이 제 댓글에다가 그거 써놓으신 분 있는데, 줄기를 꺾었는데 줄기에서 요런 노란 액이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댓글에다가 써놓았어요. 이 시기에 꺾었는데 줄기에 노란 액이 나오는 건 산골짜기 아니고, 이렇게 밭에서 이런 것을 노란 액이 나오는 것은 애기똥풀입니다. 이 시기에 나오는 거. 요거 어릴 때 다 데쳐서 나물로 먹던 것인데, 그거는 옛날에 보릿고개 시절 춘궁기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랬던 것이고요. 지금은 지천이 나물이니까 잘 보시고, 털이 상당히 많습니다. 줄기에도 털이 많고 잎에도 털이 많고, 잘라보면 이렇게 액체가, 노란 액체가 나와요. 요거는 애기똥풀인데 안 드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일부 유튜버들 중에서 이제 약초 하시는 분들은 모든 게 약이니까 약이라고 말씀드리겠죠. 애기똥풀 성분 중에는 항암제도 들어있는데 표적 항암제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까지 다 추출해서 약으로 쓸 만큼 뛰어난 의술은 없고요. 아직까지도 연구가 진행되는 중이니까 유독식물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처럼, 작은 숟가락처럼 생긴 요 나물은 보시면 이렇게 방석처럼 사방으로 퍼져 있죠. 시계바늘처럼 사방으로 퍼져 있는 이 식물은 꽃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황새냉이하고 좁쌀냉인데, 이것은 꽃이 피려고 꽃대가 형성됐을 때 확인해 봐야 되는 요주의 나물입니다. 냉이입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여기에 모든 나물이 다 있습니다. 여태껏 제가 올렸던 나물 종류들은 여기 다 있으니까요. 요거는 개똥쑥이에요. 개똥쑥. 이상하게 생겼다. 제쑥인지 개똥쑥인지 유럽 전어인지 하나 뜯어갖고 냄새를 맡아보시면 됩니다. 이런 냄새 맡아보는 습관도 들이셔야 돼요. 개똥쑥은 쑥 중에서 향이 가장 좋습니다. 2년 초고요. 나물로 드시는데도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커졌을 때 한 1m까지 커지거든요. 커졌을 때 채취해 놨다가 차로 끓여 드셔도 좋고, 사우나 같은 거 목욕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목욕물에 담그셔도 좋습니다. 쑥 종류는 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보세요. 여기 요런 거 보시면 뭐 식물 좀 안다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처음 보는 분은 똑같이 생겼죠. 냉이하고. 얘는 황새냉이고 얘는 애기똥풀입니다. 모르면은 그냥 채취하는데 생으로 안 드시면 상관없어요. 어릴 때는 뭐 한두 개 들어갔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장한 것을 나물이라고 잘못 알고 많이 드시면 탈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식물이 어느 정도 눈에 익으면
아주 작은 이런 것도 다 눈에 들어옵니다. 곰보배추라고 알고 있는 배암차직이고요. 아주 작은 식물들도 다 눈에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요. 자꾸 반복해서 보시고, 가장 좋은 것은 이런 현장에 나와서 실제로 누가 옆에 있으면 가르쳐 주면서 보면 좋은데, 요즘 시국이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 요쪽에서 이 경안천 주변에서 이 현장 학습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저희 직장에, 이제 저희는 대학교인데 캠퍼스가 양 캠퍼스, 서울에 하나 용인에 하나 이렇게 캠퍼스가 있습니다. 서울 쪽의 캠퍼스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가급적 외부 인원을 접촉하지 말라는 그런 지시사항이 내려와서 제가 계획했다가 취소를 했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잠잠해지면 우리 시청자분들 모시고 이런 현장 학습도 활발하게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이렇게 눈에 익히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친개, 요거는 꽃말이, 요거는 이제 곰보배추라고 알려져 있는 배암차지기, 장미꽃처럼 이쁜 벼룩이 자리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면 입장 5개짜리가 이렇게 보이는데 장미과 식물이에요. 이런 습한 지역에 많이 보입니다. 요거는 가락지 나물인데 제가 열매를 아직 확인을 안 했는데, 꽃이 피고 나서 열매가 생기는데 우리 예전에 어머니들이 손에 끼던 가락지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가락지 나물입니다. 제가 열매가 나중에 또 확인이 되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는데, 뱀딸기도 닮았고 양지꽃도 닮았고 줄기가 뻗어 나가는데 이파리가 5개다. 가락지 나물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제가 맛은 다 안 봤지만 이 장미과 식물들은 쓴맛이 강하지는 않지만 쓴맛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꽃다지가 옆으로 이제 방석처럼 펼쳐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올라올 때는 요 모습만 하고 있는데, 꽃대가 형성되면 사방팔방으로 번져 나갑니다. 애기똥풀과 여기 복판에 하나 있는 요거 잎이 상당히 많이 갈라졌죠. 요거는 어머니들한테 유익한 익모초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육모초라고 알고 있는데 익모초예요. 이제 그런 것도 아시고, 요런 것 어릴 때 나물로 드시면 되는데 쓴맛이 엄청 강하다는 거, 우리 아버님들 세대, 어머님들 세대에는 예전에 더위 먹으면 이 익모초 즙을 내서 먹곤 했습니다. 이런 거 잘 기억하셨다가 나물로 활용하셔도 되고, 여름에 그 기억을 살리셔서 즙을 내서 더위를 이기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천가에 오면 요런 이제 식물이 있는데, 요건 구기자예요. 구기자 나물인데 순이 좀 더 커야 되겠죠. 나물로도 좋고, 요게 이제 열매가 달렸을 때 구기자, 이 자자가 들어간 식물에는 거의 열매를 아니면 씨앗을 약으로 사용해야 효과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 전초에도 물론 그런 효능이 있겠지만, 열매, 자자가 들어간 약초나 식물들은 열매에 효능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풀이 거의 뭐 보리 같은 이런 풀이 있잖아요. 이런 쭉쭉 잘 올라왔죠. 이런 풀 속에서도 이런 걸 잘 찾으셔야 됩니다. 산달래, 야 무슨 들에 나는데 산달래야 그러실 줄 모르지만, 얘가 우리나라 도감에 뭐 보면 산달래로 나와 있어요. 산에서 자라서 산달래가 아니고 이름이 산달래예요. 원래 달래는 산에서 자랍니다. 제가 나중에 비교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통통한 거 엄청나게 좋죠. 제가 강원도 어저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부추, 달래, 삼부추
두뇌부추 뭐 이런 백합과 부추 속의 식물들은 여기에 우리 몸에 좋은 황성분 요런 게 많이 들어있어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사위한테도 안 준다는, 그리고 남편만 챙긴다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정력제로도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요. 들에서 나는 거 향이 엄청 좋아요. 그리고 맵기도 엄청 맵고, 재배하는 거랑 완전히 차원이 틀리니까 많이 채취해서 드시고요. 요거 전부 다 산딸래입니다. 산딸래. 요거 그냥 놔두면 꽃이 피고 조금 있으면 여기서 이제 주화도 달리겠죠. 주화 훑어다가 번식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뭐 쑥이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휴지도 버려놨는데 요거 사초가 식물하고 산딸래하고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떻게 그걸 다 아냐고. 저도 처음에는 강원도에 살고 산골에 살았지만, 강원도에 산다고 다 산골에 살았다고 다 이런 식물들, 약초들, 나물들 다 아는 것 아닙니다. 본인들이 전통적으로 먹었던 그런 나물들만 이름 몇 가지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주변에 엄청난 약초들, 나물들이 있는데 잘 모르십니다. 예전에는 이런 거 알고 싶어도 뭐 정보가 많지 않아서 몰랐는데, 요즘에는 인터넷 너무나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 잘 하시면 얼마든지 이런 식물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한두 가지밖에 몰랐는데 관심이 있으면 자꾸 보고 자꾸 부딪혀 봐야 됩니다. 익모초라고 말씀드렸고요. 얘는 지친개인데 잎이 좀 결각이 없습니다. 개똥쑥이고요. 얘는 사상자예요. 자세히 전호처럼 보이긴 하는데 자세히 당겨서 보면 잎에 털 많이 보이시죠? 자, 요거는 사상자입니다. 요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사상자는 크든 작든 무조건 털이 있습니다. 전호 중에 털전호도 있거든요. 근데 걔는 보기가 극히 힘들어요. 많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 뭐 혹시라도 의심되면 뜯어서 맛을 한번 보세요. 요거 하나씩 뜯어서 맛을 보면 전호, 털전호는 미나리 향이 날 거고, 사상자면 쓴맛이 날 거고요. 자, 요렇게 공부할 겁니다. 저는 계속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새싹 나올 때, 좀 성장했을 때, 꽃이 폈을 때 이런 모습을 다양하게 담아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요거 꽃이 피었죠. 얘는 말랭이입니다. 말랭이가 벌써 꽃이 양지 쪽에는 이렇게 폈습니다. 꽃들이 피고 있어요. 우리가 추워 해도 이 식물들은 다 자기 할 일 하고 종족 번식을 위해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합니다. 그만큼 자연이 우리한테는 소중한 것이고요. 계절 감각도 일깨워 주고요. 모든 것에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보시면 요 들판에 나오면 비슷하게 생긴 거 있죠. 가시상추, 요즘 장안의 화제인데 가시상추가 요거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가시상추는 잎에 이렇게 빨간 점이 없어요. 무슨 피부병 걸린 것처럼 이렇게 빨간 점이 없어요. 이 식물은 달맞이 꽃입니다. 이렇게 피부병 걸린 것처럼 빨간 반점이 많은 것은 가시상추가 절대로 아니고 달맞이 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식물이 있는데 좀 크지는 않아요. 장대 나물입니다. 노란 꽃이 피고요. 이것도 꽤 효능이 있는 기능성 약초라고 소개가 되는데, 저희들한테는 그냥 나물로 알고, 이 나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고 식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산야초, 우리나라의 산야초 같은 거, 산나물 같은 거 드시고 병을 고치려면,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꾸준히 섭취해야 되는데 그렇게 섭취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한 일주일 드셔보고 효과 없으면 그냥 때려치우거든요. 산야초는 그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자꾸 드시고 우리 몸이 산성화된 우리 몸을 자꾸 알칼리성 중성으로 체질 변화를 시키면서 건강해지려고 해야지, 어떤 특정 나무를 가지고 한 번에 내가 이걸 고치겠다 전혀 듣지가 않고 속았다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저기 다리 있는 데 있죠, 저기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저기 다리 있는 데까지 이 산책로에 장마철에 물이 찼다가 빠지라고 곳곳에 이렇게 물 빠지는 배수로를 만들어 놨는데, 배수로 하나 두 개 한 10m 정도 구간에서 한 20분 정도 되는 영상을 찍었는데, 이 영상 안에 어떤 식물들이 담겨 있는지 보셨지요? 우리 주변에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전국에 이런 하천가에다가 산책로, 운동하기 좋게 산책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곳에 나와서 식물 한두 개씩 채취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오염이 됐다면 씨앗을 받는 방법도 있고, 한두 개 채취에다가 내 텃밭에다 옮겨 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씨앗을 번식시켜 가지고 오염되지 않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들매곡간이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 산책로 주변에 말랭이 밭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한 2m 정도가 말랭이 군락지인데요, 씨앗 받아다가 번식시키면 엄청나겠죠.